안녕하세요. 공정위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공정위에서 근무하는 류수정 사무관입니다.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영상들은 저희 공정위TV 최신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행사 중에 지난 4월에는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조치한 사건 중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고 경쟁법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사건들 20선을 추려서 심결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7선을 추려서 내부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이 발표회에서 1등한 사건이 바로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공정위에서는 ICT 분야 특별 TF를 꾸리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를 당시 담당했던 사무관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현 사무관입니다. 이제 사건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일을 하고 또 과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사건 할 때 또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또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사건을 담당하면 그 사건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중압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무관님이 담당하셨던 퀄컴 건이 공정위 40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으로 꼽힌 거라서 정말 명예롭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사실 이 사건을 처리한 지 이제 4년이 조금 넘게 경과했는데 사건을 처리하고 나서 그때 겪었던 경험들과 또 새롭게 배우게 된 점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공유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 그 발표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또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퀄컴은 우리가 이용하는 그 휴대폰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술을 만들고 또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셋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특허권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표준 필수 특허라고 부르는 특허에 대한 사건인데요. 표준 필수 특허를 갖게 되면은 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특정 기술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따라서 이런 표준 필수 특허로 특정 기술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독점력 남용에 대한 충분한 감시가 필요해집니다. 이제 표준으로서 정해지면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역할, 의무를 다해라 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표준 필수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프렌드 의무를 집니다. 프렌드라고 하는 것은 친구는 아니고요. 그 FRAND라고 해서 그 약자인데 이 사건에서 퀄컴이 조치를 받은 것은 프렌드 약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라이선스를 그러니까 이용을 허락을 해야 되는데 퀄컴은 자신의 경쟁 회사인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들에게는 특허를 라이선스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퀄컴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을 라이선스하면서 동시에 모뎀 칩셋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퀄컴의 모뎀 칩셋을 사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또 경쟁 모뎀 칩셋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 모뎀 칩셋을 사는 휴대폰사도 있을 텐데 그 휴대폰사들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면서 또 과도한 또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서 퀄컴이 법을 위반했다고 본 사안입니다. 조사하면서 자료 분량이 얼마나 됐죠?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봐야 했던 사건인데요. 사건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였기 때문에 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만 페이지 정도 분량의 자료였던 것 같은데 조금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주로 이제 자료들을 3단 캐비넷에 나무 캐비넷에 이렇게 챙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그거를 그냥 파일로 받으면 되지 뭘 캐비넷에 넣느냐 부시대적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증거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제출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원본들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 자료 분량들이 당시 캐비넷 그 말씀드린 3단 캐비넷으로 10여 개, 20여 개 정도, 20개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캐비넷으로, 새로 구매한 캐비넷으로 꽉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공정위 심판정에서 그때 퀄컴 심의를 받기 위해서 미국 본사에서도 임원들이 참여하고 했어요. 그 당시 좀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 심의를 진행했을 때 어땠나요? 그때 분위기가? 당시 본사에서 어떤 핵심 임원들도 몇 분 오셨었고, 우리가 피시민이라고 이제 상대 기업을 부르는데 그 피시민을 대리하는 로펌들도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국내 초대형 로펌들 3군데가 같이 했었고, 또 국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전문가분들, 또 교수님들도 또 퀄컴에 대한 그 지지 의견을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했었고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쪽에서도 또 전문가분들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심의장에 와 있었고 또 많은 학자분들도 같이 와서 마치 학술 토론회 비슷한 그런 분위기 있어서 피시민이었던 사업자 측에서 공격했던 포인트는 뭐였어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은 뭐 로열티를 깎아달라는 건 아니냐 혹시 아니면은 뭐 이게 국내에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휴대폰사를 위해서 공정위가 사건을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건 경쟁법적 사안으로서 이게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막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정위는 사업자의 국적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외국계 회사를 조사하게 되면 확실히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외국 회사를 조사를 할 때는 서면 조사가 중심이 되고요. 이 사건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또 많은 자료들을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될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추가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자료들을 한번 그냥 내봐라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료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쟁점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또 검토하고 조사해야 될 만한 포인트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도 너무 어렵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 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되었을 때는 이 사건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과 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게 다 영문 자료와 계약서들인데 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팀원들이 한 분 한 분 충원이 되면서 같이 내용들을 보아 나가고 분석해 나가고 조금씩 답을 찾아 나갔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뭐 기술적인 쟁점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쟁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사무관님 이공계 출신이신 것 같은데 네. 전공이 뭐였는지 그리고 실제 이 사건 하면서 도움이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졸업한 지도 오래되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것은 이 사건은 이제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기술과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사건의 어떤 쟁점과 경쟁 제한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뭐 다른 관련되는 회사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더 법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외부에 계신 그런 기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리의 공정거래 제도와 그런 경제학 측면에서 충분히 또 백그라운드가 없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에 약간의 통역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다는 것이 그런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네, 큰 역할을 했네요. 사무관님처럼 공정위에 와서 멋지게 사건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이 영상을 아마 지금까지 보시고 계시다면은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정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모의공정위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제가 알기로 대학생분들께서 또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신 거로 전에 한번 가서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좀 뭐 도움이 조금이나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정위에 와서 무슨 사건을 할지는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사건에 좋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 개인으로서 굉장히 운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사건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뭐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꼼노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게 경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어떤 경쟁 관계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냥
뭐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나중에 돌아오셔서 나중에 좋은 사건을 분명히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을 보는 전반에서의 어떤 경쟁 상황과 소비자 피해 같은 것들을 보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말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경우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나중에 분명히 오셔서 좋은 사건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처럼 공정위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정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